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남희환님께서 참여하셨던 행사들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들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맞아요.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붐으로 일고 있는 살롱 문화라고 하죠. 그런 뭔가 소셜 모임, 오프라인 기반으로 일어나는 그런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 그런 거에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세어보고 계산을 해봤더니 열정의 기름 붓기, 그다음에 뭐 비마이비 브랜드 공부하는, 그리고 뭐 인사이터, 그다음에 헤이조이스이라는 여자들의 모임, 이 두 분께서는 이제 이번 생에는 참여 못하시는 모임이죠. 네, 그리고 또 뭐 트레바리까지 제가 이 커뮤니티 살롱에 분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도장 깨기? 약간 수능 끝난 고3 수험생의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번 생에 한번 다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 좀 섭렵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덕력을 자랑하게 되면 300만 원 정도야 뭐 그쵸? 우습죠. 네. 그래도 커뮤니티 활동하는 거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일이긴 하잖아요. 네, 돈도 돈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야근이 조금 많은 그런 업계였어요. 뭐 디자이너로서도 일을 했었고 또 그런 유통 쪽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시간이 생기면은 이런 거를 뭔가 다 해보리라는 마음으로 좀 참여를 아까 말씀했었던 것처럼 프로 참석러처럼 다 해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지금 안 하면 이번 생에는 못 하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취향 공동체 살롱 문화를 많이 섭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소개해 주신 게 5군데인데 네. 5군데 다 끌리는 게 있어서 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5군데를 한번 벤치마크를 해보자 이런 의미로 가셨던 건가요? 이 5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모임 중에서 뭔가 제 관심사와 취향을 반영하는 그런 커뮤니티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해서 갔던 거였고요. 이런 곳에 가면은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게 진짜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랑 또 해보는 거랑 또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만나러 갔지만 나를 찾기 위해서 좀 내가 좋아하는 나의 취향을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각각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열정의 기름 붓기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통해서 20대들 주 타겟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3개월 동안 자신의 직업과 나이가 비밀이에요. 중학생도 있었고요. 애기 엄마도 계셨고. 광고를 하는 타겟이 20대일 타겟이 뿐인 거지 20대, 네. 20대만 들어와라 이건 아니다라는 네, 거. 맞아요. 네. 타겟이 20대였는데 제가 어떻게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분이 정말 20대일까? 막 이런 생각. 20대였었습니다. 네, 20대였었고 제가 이제 이런 모임 커뮤니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망원 쪽에 이제 지금 센터가 있는데 그 근처에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살고 있어가지고 건물이 어떻게 리뉴얼 되는지 좀 되게 특이하다 싶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센터를 먼저 본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 네. 센터를 보고 네, 도대체 네. 뭐 하는 데지? 네. 그거 보니까는 열정의 기름 붓기래 이렇게 네, 맞아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시게 된 거고. 네, 네. 그래서 친구들이 너는 이제 열정에 찬물을 좀 끼얹어야 될 거라고 했는데 여기 모임은 특징이 이제 서로 좀 응원해주는 그런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크게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쓰기팀이랑 대화팀이 있는데 쓰기팀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제 쓰면서 뭐 작은 철학이라던가 어떤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뭐 영화를 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소감이나 자신의 생각을 이제 쓴 거를 통해서 나누는 모임이고요. 했었던 팀은 대화팀이었는데 대화팀 중에서도 열정의 기름 붓기 팀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이 클럽이 3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 3개월 동안 각각 자신의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그때 가지치기였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아서 이거를 가지를 쳐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가서 열정에 찬물 붓는 작업을 하신 거고. 네, 저는 그런 작업을 좀 거쳤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는 과정을 거쳤고 그 멤버들은
그걸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죠. 이런 뭔가 앱을 쓰면은 조금 더 생산성 있게 관리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뭐 다른 친구는 아침에 몇 시, 뭐 8시 15분 안에 일어나기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단톡방에 항상 8시 15분 전에 저희한테 그날의 날씨와 뭐 우산을 챙기라던가 뭐 미세먼지는 어떻다던가 이런 그 약간 기상캐스터 같은 역할을 그러니까 했었어요. 8시 15분 전에 어떤 네, 그 미션을 하는 거죠. 몸이 깨는 게 아니라 그 정신까지 깨어져 네. 있는 그런 걸 증명할 수 있는 미션을 수행하는 걸로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그 팀이 도와주는 거군요. 네, 커뮤니티가. 그래서 네. 서로 이제 응원을 해주는. 그게 처음 경험해 보신 커뮤니티예요. 네, 맞아요. 열정의 기름 붓기가 제가 제일 처음 경험했던 살롱 문화였습니다. 보통 살롱이라고 그러면은 남성분들 같은 게 음흉한 생각들 많이 하기 마련인데 거기도 그런가요? 그런 분들 오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아니요. 지금은 센터가 강남점에도 생겼는데요. 예전 그 세븐스프링스 자리 혹시 아시나요? 거기에 강남점이 크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망원점이 있는데 조금 그 두 지점에도 성격이 같은 커뮤니티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좀 많이 나뉘더라고요. 강남 쪽은 직장인들이 많고 망원점은 굉장히 열정적인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일부러 막 그 모임 참석하고자 올라오고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는 그런 형태의 살롱이나 커뮤니티가 없다 보니 서울보다는 좀 수가 적으니까 문화 체험을 해보고자 이렇게 배낭 가지고 친구들이 KTX 타고도 오고 하더라고요. 키워드는 취향인 거군요. 네. 취향 때문에 뭐 지방이라고 해서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취향에 맞는 데를 찾다 보니 네. 서울까지 오게 되는. 네. 그리고 좀 뭔가 화이팅 넘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음. 요즘에 뭐 업그린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2020 트렌드도 해서 좀 자신을 좀 어제보다 나았나? 뭐 이런 거를 기대하고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자극을 주고 자극을 받으려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첫 번째 꼭지인데도 벌써 이야기 다 한 것처럼 취향 중심이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는 또 어디일까요? 두 번째는 제가 조금 더 성격이 다른 커뮤니티를 말씀을 드리자면 헤이조이스라는 일하는 여성들만 모인 커뮤니티였어요. 진행하는 저희 두 명은 네. 이번 생에 못 간다는 맞아요. 그 커뮤니티니까 네, 좀 네.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도 어느덧 이제 10년 차인데요. 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의 3년 후, 나의 뭐 10년 후를 이제 상상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선배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좀 선배님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멘토를 삼아서 어떤 언니를 보고 좀 노력을 해야지 될까. 뭐 일종의 롤모델? 그렇죠. 뭐, 예. 이렇게 지점들을 찍고 그럼 내가 3년 후에는 이런 모습과 이런 직무를 담당을 하게 될 거니까 미리 좀 지금 이제 대비해야 될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소속된 조직에서는 그런 선배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선배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좀 제가 갔었던 커뮤니티거든요. 네. 열정의 기름 붓기가 그래 할 수 있어 뭐 하자 막 이런 좀 열정 어린 그런 그러니까 동료들의 청춘들의 격려나 이제 응원이 네. 있는 곳이라면 네. 헤이조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노련한 프로페셔널한 그런 언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와 진짜 저 언니 멋있다. 좀 닮고 싶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려면 지금 어떤 걸 준비해야겠다. 요런 좀 배울 점이 굉장히 조금 열정의 기름 붓기라는 조금 좀 다른 그런 배울 점이 있는 커뮤니티였어요. 헤이조이스를 만드셨을 때부터 그런 강한 리더십의 대표님이 이끄신 부분이 있고 라운지 형태를 만드시기도 했지만 안정적이고 주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멘토들을 만나는 프로그램도 구성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죽기 전에 가볼 수 있습니다. 1층은 들어갈 수 있어요. 카페에는 들어오실 수 있나 보네요. 거기 또 뷰가 또 엄청 좋거든요.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선정릉 공원이 또 한눈에 보이는 뷰를 자랑하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네. 세 번째는 또 어디를 말씀해 주실 수 세 있을까요? 번째는 비마이비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커뮤니티인데요. 뭐 지금까지 여기는- 이야기한 네. 두 개랑 비교해 보면 네. 가장 실무에 가까운 예, 비즈니스 맞아요. 커뮤니티 같은 느낌인데요. 네. 조금 이 커뮤니티에 소속된 분들은 뭐 에이전시에 근무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브랜드에서 어떠한 제품을 담당하는 뭐 붕어 싸만코 담당자. 붕어 싸만코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이스크림 같은데
좋아합니다. 네, 그런 뭔가 좀 고정된 관념을 깨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던가, 아니 뭐 바나나 우유 담당자,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뭐 뿌띠첼 담당자, 이런 분들이 서로 이제 그런 인사이트들을 또 나누면서 이 브랜드 담당자라는 그런 그 직무가 항상 새로운 것 그리고 트렌드에 굉장히 밝아야 되는 그런 직군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들이 먼저 와서 강의를 이제 해주세요. 진행 방식이. 그다음에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소그룹별로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전문 분야가 있는 요즘에는 뭐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자기 개인 브랜딩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도 참여하는 커뮤니티였어요. 비마이비 활동이 네. 그 로컬 브랜딩 스쿨에도 좀 도움이 되셨겠네요. 네, 그쵸. 아무래도 브랜딩이다 보니까 뭔가 맥락상으로 통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간 또 커뮤니티 활동을 하셨나요? 여기도 3개월이에요. 네. 아, 다 3개월씩 네, 경험을 보통 해보고 3개월로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격주에 한 번 만나는. 살롱이나 커뮤니티마다 시즌 개념들이 좀 네, 있어요. 맞아요. 아, 그게 이제 뭐 회차로는 한 8회차, 뭐 기간으로 한 3개월 요 정도? 네, 격주로 하니까 네, 2, 3은 6이네요. 네. 네. 계산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산수에 약해가지고, 네, 거진 3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한 8회차 정도 진행이 됩니다. 네, 편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 4개월인가요?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시즌 네. 개념이 있고 방학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있었던 멤버들이 겹치지 않도록 좀 섞어주는 효과들을 일부러 만들고요. 네, 또 오픈 세션이라고 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비멤버도 와서 이제 같이 참여해 볼 수 있는 그렇게도 많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체험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 살롱 이제 페이지에 들어가서 비멤버에 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번째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번째는 트레바리. 네, 독서 기반 모임이었는데요. 처음에 선택을 했을 때 트레바리는 좀 뭔가 고리타분한 것 같아. 그리고 막 약간 교회 오빠들 같이 되게 딱딱한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 책 읽고 나는 트레바리는 좀 안 하고 싶어. 또 듀오발이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저희들 사이에서는 뭔가 결혼을 하려는 친구들이 가는 모임이다. 짝을 찾기 위해서 이제 등록하는 커뮤니티다. 이렇게 해서 저는 트레바리는 제일 후순위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트레바리도 만족도가 굉장히 큰 커뮤니티였어요. 책을 매개로 모인다는 게 책도 어느 정도의 자신의 취향껏 셀렉을 하잖아요. 네네. 트레바리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허들을 두신 것 같아요. 책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기한 내에 또 독후감을 안 쓰면 참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독후감을 올려야지 그 다음에 참석이 가능하거든요. 모여서 책 얘기하는 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엄청 고리타분하고 졸릴 것 같아.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 했는데 저희 로컬도 로컬만을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네네. 로컬을 뭔가 수단으로 자신의 얘기를 풀어내는 그런 비중이 더 크잖아요. 자신의 얘기가 더 크듯이 트레바리도 이 책을 매개로 해서 또 자기 자신의 얘기를 전개를 해서 뭔가 나라는 사람을 좀 더 알아가고 하는 그런 성격이 더 크더라고요. 네. 인사이터도 어떻게 보자면 비마이비와 같이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비즈니스 토론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 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식으로? 예를 들자면은 자신이 정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요. 그 발표자가 어떤 것들을 토론할지 이제 그런 논제를 제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모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일 특이한 모임인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좀 마케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지식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 저의 지식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고 네.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또 느낄 수도 있네. 그렇게 참 많이 느꼈었던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감정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전염도 되고 어떻게 보면 좀 그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항상 이렇게 텐션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뭔가 내가 막
활동을 열심히 하는 시즌도 있고 기분이 막 다운되는 시절도 있고 뭐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막 동굴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동굴에 들어가 있는 시즌도 있고 하는데 이런 좋은 사람들 그리고 자극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이렇게 좀 이렇게 포진시켜 놓으면은 내가 약간 동굴 입구에 가려고 했을 때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이렇게 좀 자극제가 되는 것 같아요. 5개 커뮤니티를 이렇게 섭렵을 하셨는데 목적한 바가 있어서 5군데를 다 섭렵을 하신 거잖아요. 목표한 바 이상의 뭔가를 거두신 건지 그게 또 궁금해지네요. 그래. 이번 생에 내가 이 커뮤니티를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좀 욕심이 컸어요. 전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걸 내가 지금 안 하면은 좀 여유가 있는 지금 시즌에 안 하면 평생 못 해보겠다 싶어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 하고 싶은 건 좀 다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무엇보다 사람을 얻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좀 갈수록 뭐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이런 제 취향에 대해서 100%까지 공감해주기는 힘들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런 커뮤니티에 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저랑 비슷한 관심사의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일을 얘기했을 때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이 친구는 이것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알지 못했던 거에도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도 이 친구가 또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좀 대화가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취향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얻은 바가 굉장히 크고요. 그거는 제주 브랜딩 스쿨도 그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이제 해보고 싶은 거는 그 회사도 회사지만 회사 생활 말고 뭐 요즘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래서 저의 취향에 공감을 해주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할 수 있는 또 취향이 이렇게 지속이 되려면은 수익이 나야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프로젝트를 저는 해보고 싶은데 저는 혼자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워낙에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 멤버를 모으는 데 의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멤버들도 어느 정도 찾으신 네, 거고. 그래서 지금 한 10명 정도 모은 상태예요. 그게 제일 저로서는 가장 큰 소득이었다. 네, 가장 큰 수확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멤버들과 같이 이제 네. 중국 시장 원정도 가고 네, 우리나라에 또 뭔가 원석 같은 그런 곳이 많잖아요. 아직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좀 뭔가 사람들한테 알려는 졌지만 새로 볼 수 있는 좀 다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로컬에 대한 얘기,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 비로컬인데 왜 갑자기 소셜 살롱 뭐 이런 얘기를 5가지나 하고 있었을까 의아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질문들이 좀 비슷한 건데 로컬이 뭐예요? 로컬 크리에이터는 어디 가서 만나요?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성장하는 거예요? 또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라는 질문들이 오늘 말씀 나누신 내용 안에 좀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기존 사회에 그러니까 어디까지라고 저는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기존 사회에 익숙하신 분들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에 익숙하세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국가가 주도하는 논의를 따라가서 나도 그렇게 변해야지. 학교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서 나도 그렇게 공부해야지라는 세대가 어느 정도 존재했었고요. 근데 로컬 크리에이터 또는 크리에이터가 로컬을 발견해서 만나는 크리에이티브 로컬의 상황들에서는 보통 안에서 밖으로 나가요. 내가 누굴까? 나는 어떻게 돼야 될까? 내 라이프 스타일에 동감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라고 찾기 시작한 다음에 준비가 되면 보통 밖으로 나오거든요. 사회랑 만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5가지 모임 또는 살롱, 커뮤니티를 만나서 나는 누굴까를 먼저 찾고 나랑 비슷한 사람은 누굴까를 찾아내고 또 팀빌딩을 해서 이제는 내가 크리에이티브한 로컬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중국까지도 가고 다시 로컬을 찾아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상황들이 어쩌면 로컬 크리에이터 또는 크리에이티브를 갖고 있는 분들이 로컬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좀 명확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좋은 샘플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오늘 남희환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분도 로컬 크리에이터인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익숙한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은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계셔서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남이아님 같은 경우에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기가 조금 주저하게 되는 면은 있지만 취향, 라이프 스타일 생태계를 추구하고 그런 동료들을 모아서 뭔가 비즈니스 접점을 찾는다는 점에서는 어엿한 로컬 크리에이터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컬 씬에 이미 비슷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전통 시장을 찾고 장인을 만나고 참기름에 집중하는 참기름 소믈리에라고 말씀하시는 이희준 대표님도 비슷한 영역에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나눴던 살롱이나 커뮤니티에 집중하는 울산을 기반으로 이제 서울까지 진출한 뉴미들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꼭 어떤 지역, 범주 또는 물질적인, 물리적인 어떤 장소에 국한된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내 취향,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구축해 나갈까에 집중하는데도 로컬 크리에이터 영역이 좀 펼쳐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출연하시면서 뭐 예명을 정했다라고 하시지만은 그게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자기 페르소나로 말씀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기소개 내용에도 보면은 컬렉터 H라고 또 더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H 안에 좀 뭔가 앞으로 풀어가시려고 하는 로컬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저도 저를 로컬 크리에이터는 어느 정도는 부합하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지역적인 기반이 없는데 내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지칭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오늘 조금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떠한 그런 지역성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취향에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취향에서부터 취향 중심으로 출발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로컬을 매칭해 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취향과 경험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저를 이제 컬렉터로 포지셔닝을 했거든요. 그래서 H가 굉장히 많은 것들에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먼, 인간들을 모으고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힐링, 하트, 제가 이제 심리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남에게 이제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로 사람들에게 좀 공감을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호프. 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10년 동안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뭔가 꿈을 찾는 친구들에게 이미 그런 꿈을 어느 정도 조금 이룬 그런 멘토들을 매칭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헤리티지. 제가 이거는 아까도 무형문화재 얘기하셨죠. 무형문화재가 제가 전수자가 되는 게 하나의 꿈인데요. 네. 제주 창경에서 진행했던 그런 브랜딩 스쿨도 요 목적에서 이제 참여한 것도 있어요. 네. 그 밖에 뭐 하우스, 공유 거실이라던가, 네. 제가 또 남의 집, 다른 집 이제 거실에 놀러 가는 남의 집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호스트를 해본 경험이 한 번 있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저희 집 거실로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중국에서 사온 마라탕을 끓이면서 하라마라 해주는 그 친구들의 고민에 대해서 하라마라 해주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그거 재밌네요. 마라탕 먹으면서 하라마라 얘기하는. 생각해보고 싶은데. 네, 하라마라 해드립니다. 한번 눌러오세요. 네, 해서 제가 심리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타로, 뭐 사주 명리학, 그리고 뭐 그거는 심리학이 아니지 않나요? 심리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려는 그런 거에서부터 출발한 통계학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인생 선배로서 네, 조언을 해주고 또 그쪽에서 저 말고도 이제 친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 친구들도 참 프로 참견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프로 고민러들도 모으고 프로 참견러들도 모아서 하라마라 해주는 그런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탕 먹으면서 하라마라 이야기하는 거가 이제 쉬운 게 아니군요. 프로 고민러, 프로 참견러를 다 모아가지고 매칭을 해야 되니. 네. 아니요, 굉장히 저도 뭔가 쉽다 어렵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 다 고민이 많고 또 내 고민은 어려워도 남의 고민 하라마라 해주기는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소소하게 재밌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더 활동을 본격화해 가시겠네요. 본격화
된다보다는 저는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좀 오래 지속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목적으로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꾸려가지고 저의 이제 뜻에 공감해주는 친구들이랑 이거를 좀 오래 가져가고 싶거든요. 방송 전에 잠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더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에 불과한 거고 네. 실제로는 라이프 스타일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네. 그 라이프 스타일 커뮤니티와 함께 로컬을 같이 오가는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제주도에서도 뭐 투어 같은 거 만들어서 도슨토 활동도 하시고 그런 사례들을 들었는데 네. 전업으로 그거를 장기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례로 얘기를 안 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뭐 많은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혹시 못다한 말씀이 있거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영상 편지 가나요? 전하지 못한 이야기. 예, 그 영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음성으로 네. 어떻게 음성. 예, 뒤에 음악 깔아가지고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지금 제가 이제 뭐 이런 팟캐스트 자리에 와서 하게 된 것도 그동안의 인연들을 지속해서 그리고 어떤 행사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취향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네, 김혁주 대표님 같은 그런 부담스럽네요. 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선배님들 하시는 거에 좀 따라가겠습니다. 결국엔 신년 덕담으로 시작해서 신년 덕담으로 끝나는데요. 로컬 크리에이터 이슈 그리고 뭐 브랜드 얘기 뭐 여러 가지 나눴는데 아무래도 과정에 있는 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모시게 됐어요. 보통은 지금까지 만난 로컬 크리에이터 또는 뭐 로컬에 있는 브랜드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완성형 형태였거든요. 어느 정도 이루시고 고민도 있고 연차수가 쌓여가신 분들인데 약간 다른 분야에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뭐 디자인도 하셨고 마케팅, 뭐 브랜딩 영역까지 오시고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중간 과정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마디가 하나 생긴다면 이제 로컬을 만날 때가 됐다라고 선언하시는 분이어서 크리에이티브를 갖고 있는 크리에이터가 로컬을 만난다. 그런 과정은 이렇다라고 오늘 좀 설명을 해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저희 비로컬 팟캐스트 4회까지 왔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